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점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주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인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서를 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돌연한 서거 후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경악과 충격과 애도 속에서도 국장을 엄수하고 그 뒤의 사태들에 냉철하게 대처하여 안정과 시설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철통 같은 전후방 방위 태세를 유지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신속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여 대한 방위 관계 확고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간 땀 흘려 쌓아올린 국력의 토대와 국민적 성숙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난 12월 6일 합헌적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정세의 추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위협한 주변 정세와 국제 환경의 험난한 현실에는 완화나 호전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갖가지의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6 사태 후 계속되고 있는 대내의 문제들과 상승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당면한 국가적 난국의 심각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대립과 분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제 정치 전반에 걸쳐 격동과 혼미가 야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는 각국마다 자국의 권익 옹호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제 정치면의 불안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중동 사태에 연유한 석유 파동은 이딴 원유 가격의 앙등뿐만 아니라 공급 사정의 악화를 수반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 같은 비산유 개발도상국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도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온 북한 공산 집단은 특히 12.6 사태 후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군사적 모험마저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내외 현실을 직시할 때 국기를 튼튼히 다지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현 정부의 소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끄는 현 정부는 국난 타개를 위한 위기관리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배경과 인식에 입각하여 본인은 앞으로 국정의 기본 목표를 국가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 국군 장병의 사의를 진작하여 자주국방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정연한 통수지휘 체계 하에서 국토방위의 초석이 될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한미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국 간의 상호 방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며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힘쓸 것입니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양국 간의 설린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여타 우방들과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동맹 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도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사 남북 공동성명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와 남북적십자 회담의 재개, 남북 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관계 강요 회담의 개최, 남북 간의 책임있는 당국 간 회담, 그리고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회의의 개최 등 우리 측의 일련의 대화 제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 측이 이상의 어느 방식의 대화이든 간에
조속히 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의 안전 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대립과 분열이 파생되어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된다면 국가 방위 능력을 저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 집단의 오판을 낳게 하여 그들의 대남 도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국법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안녕 확보 등 사회 안정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난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시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국제경제의 혼미와 침체는 앞으로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물가고와 저성장, 교역의 부진과 실업 증대 등의 현상을 심화할 것이 예측되며 개방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국제경제의 여건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예컨대 원자재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한 수출 신장세의 둔화,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고용면의 문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거듭되는 석유 가격의 앙등으로 추가적 부담이 가중되어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의 원유 가격의 동향으로 보아 내년도 원유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30억 불에 달할 경우마저 상정되고 있습니다. 환원하면 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삭감당함을 뜻하며 국민 생활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외부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기술 및 과학의 진흥에 힘쓰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민 전체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인이 각기 참고 견디며 건금 절약하는 가운데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한편 시대적 변천에 대응하여 점진적인 변화와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정치적 발전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적 발전 문제에 관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자녀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문제가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순시라도 헌정이 중단됨이 없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본인의 소신에는 현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선 이 기회에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발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지금의 국가적 현실을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옳게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연속성을 지닌 우리의 미래를 용이 주도하게 설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정치적 발전을 기함에 있어서는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바라보고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의 장래를 길게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 이후 우리의 헌정사를 잠깐 회고해 보건대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의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1952년 7월에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었으며 4.19 후 1960년 6월에는 내각 책임제 헌법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헌법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도 있었고 우리의 적응 능력도 미흡하여 이 제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전국의 불안정과 혼란이 거듭되고 1년도 못 가서 결국 헌정의 중단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 후 1962년 12월에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72년 12월에 현행 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개헌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정부의 평화적인 이양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또 경제적, 사회적 성장과 정치적 성장 간에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양자 간에 항상 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이 같은 우리의 헌정사의 과오를 깊이 자성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의 후회를 남기지 않을 또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제에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대치라는 냉엄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회 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여 사회적 활력을 고무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인은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하여도 이것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등의 범주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해관계자들 간의 편의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현재 국회를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헌법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훌륭한 구상과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국가의 최고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본인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앞으로 전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면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 문제의 중요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현행 헌법의 시행에 있어 시대적 변천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적어도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할 방침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여하간 헌법 논의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론의 최대 공약수를 귀납하는 데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국법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 안정을 이룩하는 가운데 시국관과 정치적 입장에 관한 소위에 집착하지 말고 자제와 호양과 신뢰로 화합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의 튼튼한 안정 기반이 곧 앞으로 닥쳐올 경제 난국을 타개하면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와 인내와 협조로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각자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정과 발전의 요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70년대를 마무리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이미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생공업국가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진전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가치체계의 불안정이 초래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마찰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가 회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하에 발전 과제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란 단순히 외형적인 제도의 모방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고, 먼저 국가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합리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에 대한 책임, 권리에 대한 의무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명국가의 불가결의 요건인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능력을 기르면서 제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의 기약하는 바 국가 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참여의 영역을 확대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시국 타개와 국정 운영에 동원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본인이 거듭 말한 대로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폭넓게 갖고자 하며 또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계, 원로, 중진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무수한 국난과 역경을 겪어왔으나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생존과 문화 전통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가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인내와 자제로 대동단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가 건설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형성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영광된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취기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식 실황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네 분께 축하의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녀 두 화동이 꽃다발을 안고 단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네 분께 지금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태생인 올해 62살의 영부인 홍기 여사. 작은 키에 누구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정이 느껴지는 인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각하의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규하 대통령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이곳 식장을 떠나시겠습니다. 내외 사절, 경축 사절들과 악수를 나눈 최규하 대통령, 손을 흔들어 감례하고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식장을 떠나고 계십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오늘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노력,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냈습니다. 온 국민은 약 150평 정도의 중앙청 제1회의실, 지금 정면으로는 전 국무위원들이 이미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무위원들이 이제 최기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시국에 관한 담화 발표정에 나와서 미리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힐 농수산부 장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 김원기 재무부 장관, 지금은 이제 신현학 부총리, 구자춘 내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김치열 법무부 장관, 이제 최기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자리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10월 26일 졸지에 박 대통령께서 서거하심에 점에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지난 11월 3일 국장을 무사히 엄수하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와 그리고 질서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내외 정세를 개관하고 당면한 국정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박 대통령 각하 시해 사건 이후 한국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은 이 같은 사태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한국의 안전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과 분열이 조성될 경우 이를 재침의 기회로 삼으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자에 와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우리에 대한 중상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안과 석유를 포함한 자원 문제는 우리 국내 경제에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문자 그대로 비상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현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안정과 질서 속에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선 국가 보위의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 및 사회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국방태세를 공고히 하여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치안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해 나가겠으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상호주의 원칙하에 문호 개방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에 불안이 없도록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반 경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 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매사에 상호 자제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날 온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국력 배양에 힘써온 결과 경제, 사회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제, 사회적 성장에 상응하여 정치적 발전도 도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바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시라도 헌정과 국법 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안정을 해치지 않고 정치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발전 문제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합헌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다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시일 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헌법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슬기로운 길이며 또한 수일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충정으로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와 자제 화합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시국에 관한 담화 발표를 끝내셨습니다. 약 150평 정도의 이곳 중앙정치일 회의실에 배석했던 전 국무위원들 최기화